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30일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니까 어떤 기사거리가 있으면은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을 하면은 탄핵감인데,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또는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토론이 사석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의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정관윤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8일 날 국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므로 지속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하는 질문을 이 재판관 후보자한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강한 말투로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정관윤 의원의 그 논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 6호기가 공사 중인데, 공사 중단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틀렸다. 원자력 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어서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관윤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하겠다. 앞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겠다.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다하면 문을 닫도록 하겠다. 는데 그치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사 중인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중단시키고 뒤늦게 공론화를 밟고 있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게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팔리고 있는 8월로 월간조선에도 썼습니다만은 9월로 월간조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은 굉장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에 줍니다.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측의 계산으로는 약 13조의 손실을 준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즉 국회를 통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 입법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건설되는 데는 약 9년간의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허가가 나오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한 2년 동안 치밀한 이 안전검사가 있는 끝에 이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중대한 긴급한 안전상의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결함이 발견됐을 텐데, 지금 공사 중인 이 신형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에서 수출할 정도로 세계 최고로 안전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 중이고 이미 1조 한 6천억 돈이 나간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한수원이라는 이 공사 시공사죠. 시공주죠. 시공주. 이 원전의 주인이죠. 이사회를 통해서 공사 중단을 결의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중대 사안,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하는 중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자력 쪽으로 가기로 했다는 결정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예컨대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 안전법, 에너지기본계획 등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사이므로, 그리고 국가 중요 정책이므로 이것을 폐기할 경우에는 그 정도의 법적 절차가 있고 이것은 국민투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불확실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원전 백지화를 선언하고 공사 중인 이 2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고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은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도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그러니까 정관윤 의원이 충분히 이런 주장을,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관윤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3항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은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가 서로 다른데, 다른 체제를 그냥 두고 영구적으로 가자, 이건 통일 포기다, 이런 뜻인데, 이 지적도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헌법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헌법 제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죠. 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 지역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북한 주민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러니까 평화통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헌법이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평화공존 체제로 영원히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10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베를린에서 한 이야기보다 더 헌법 위반일 소지가 많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북한 체제를 한국의 헌법 질서 안으로 우리 영토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건 흡수 통일입니다. 꼭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 또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통령한테 부여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 자유라는 말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 말을 하지 않는데 자신의 소신이라고 거듭 밝힌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연합,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되어 있는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국가로 성격시켜 줘가지고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삼고 그것도 국가연합으로 간다든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다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다. 이 점을 정관윤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논리적인 반박이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해명이 있었는데 이 중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 다음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관윤 의원은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문을 임면하게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 고검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때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법무장관도 공석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대통령이 이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했습니다.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왜냐하면은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 법무장관 공석이었다. 그럼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 검찰청법을 무시한 인사였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권한대행이 제청을 했느냐? 했다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안 했다면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 반응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강부회를 넘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물었으니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헌법 위반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9일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관용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 여기에도 이 논리적인 반박이 없습니다. 자의적이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부인한 것은 이 정관용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인한 거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넘어서 일종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는 지적이지. 그리고 명예를 유린했다는 것도 비판하면 그게 곧 명예가 유린되는 것이냐. 또 명예를 유린할 정도의 행동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서 대변인 논평은 이렇게 또 전개됩니다. 정관용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 설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촛불 민심이 아닙니다. 투표한 유권자들입니다. 유권자의 41%가 지지하였으므로 당선된 것이지 촛불 민심, 2천만 촛불 민심, 문재인 후보가 2천만 표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수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비약 중에 비약입니다. 여기 어디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불복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냉정하게 헌법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논점을 이동을 해가지고 정관용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입니다.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이건 모독입니다. 아니, 남한테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양심의 자유입니다.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 양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과를 명령해서 사과 광고를 내는 것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요새 신문에서 사과 광고가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한테 근데 정관용 의원이 이 정도의 질의를 했는데 무슨 사과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한 석 달 동안의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를 스스로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것도 헌법의 힘에 의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도 헌법의 힘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헌법을 무섭게 여기고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대로 행정을 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더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용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게 다 덩어리가 큰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을 선언 하나로 바꿀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를 그것도 이미 1조 6천억이 지출된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급박한 이유 없이, 아무 하자도 없는데 중단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 약 13조라고 하는데 이 재산상 손실을 국민한테 끼치는 행위가 이렇게 법을 이탈해서 법 밖에서 할 수 있느냐?
국회 동의 없이,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서기 1215년에 영국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질 때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무리 왕이라도 귀족들한테 세금을 물릴 때는 귀족 회의를 거쳐야 된다. 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 귀족 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출발점인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이 정책을 대통령이, 그것도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아니면 뭐냐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정갑윤 의원의 지적이. 아까 그 통일 문제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통일의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통일 방안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건 잘못하면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 중에서 가장 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통일 방안에서 이탈하는 정책은 가장 큰 헌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촛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 이야기를 하고, 그 총리는, 공무원은 촛불 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촛불 혁명이든 군사 혁명이든 민중 혁명이든 대한민국 헌법은 혁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헌법 정신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은 촛불 혁명의 도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호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촛불 혁명이란 말을 자꾸 쓰면은 혁명 정권이란 뜻이 되는데, 혁명 정권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그 자기 고백이 되는데 왜 그런 위험한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작으로 보이는 일까지 한다면은 말이죠. 또 언론 자유를 훼손한, 지금 MBC 사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주 위험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동을 정부가 한다면은 이것은 상권 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은 우리 국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문화공작원이라고 규정한 작곡가 윤희상 씨 무덤에 대통령과 그 부인의 이름으로 헌화, 나무를 가져가서 뭐 심는 일종의 헌화를 한 것은, 이것은 국가 정체성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헌법 위반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정갑윤 의원의 지적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지금 인기가 높다고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을 해도 좋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수 없다. 모든 것은 헌법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책을 검증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벌써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뭐 손해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